정의가 뭔가요? 정밀의료.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람마다 다른 방식의 약물 치료를 하는 거를 일단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환자마다 다 다른 치료를 하자는 거죠. 이건 꼭 암만 국한되는 네.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질환도 있고 암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렇죠. 오늘 그중에 이제 암의 네. 정밀의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암이다. 그래서 이제 암에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제일 그 개개인별로 다르다라는 방식의 항암 치료는 사실은 표적 치료 그다음에 뭐 맞춤 치료 이런 말로도 사실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폐암이면은 A라는 치료를 일단 하자. 그다음에 폐암에서 A라는 치료가 실패하면 B라는 치료로 넘어가자. 이런 형태의 치료법이었다면 요즘에 폐암 중에서도 뭐 이 표적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치료하자라는 형태로 지금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화된 맞춤 치료라는 거랑 정밀의학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정밀의료는 아까 김다령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게 크게 그러니까는 암만 초점을 둔다면 암이 왜 생겼느냐? 뭔가 유전자적 변형이 일어나서 생긴 거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적 변형을 우리가 찾으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산 안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암 조직을 갖다가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정밀의료라면 지난 한 10년, 15년, 20년 동안 이슈가 됐던 표적치료제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정밀의학을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폐암에서는 A라는 유전자 변형이 있으면 B라는 약을 쓰면 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와 B가 폐암에서의 표적 치료가 세트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보면 정밀의학의 초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암에서 돌연변이가 어떤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발견해서 폐암에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을 개별화된 맞춤 치료다라고 사실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폐암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돌연변이가 전반적으로 이 폐암에서는 이 사람의 폐암에서는 있는가를 전체를 분석해서 어떤 약물 치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약에 대해서는 뭐 내성은 어떨 거고 부작용은 어떨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들을 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정밀의학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들 중에 실현된 부분도 있고 연구 단계인 것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암 치료의 어떤 이 전반적인 이 지도 같은 거를 완성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이름을 정한 게 아마 정밀의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밀의학의 완성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표적 치료 뭐 이렇게 맞춤 치료 이렇게 했던 거는 그거를 찾아내서 우연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정밀의학이 대두된 건 NGS가 기법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전체 유전자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죠.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이 NGS 기법이 이제 과학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 조직만 갖다 주면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정밀 의료를 하자 이렇게 된 거라 이런 과학적인 플랫폼이 훌륭해진 게 이제 의학적인 파라다임을 확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에 대한 분석 기술과 그거의 의미들을 조금씩 퍼즐이 지금 조각조각 알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그것들을 완성해 보자. 네네. 라는 게 이제 정밀의학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고 아직은 그 퍼즐들이 다 완성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효용성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